안녕하세요. 오늘 D-Day 150일, 지금 촬영하는 순간은 150일은 아니지만은, 요게 이제 영상이 뜨게 되면 한 150일 정도, 남은 기간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때가 상당히 긴장감도 많이 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던 내용 정리 및 회독, 그래서 무조건 회독하고 말해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암기를 했다는 거에서 백지 쓰기 해가지고 막 써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지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써보고 하는 것도 뭐 저도 수업에 이제 백지 쓰기 수업이 있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요때는 이제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많이 읽어보고 말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는 개념에서 상대방한테 말을 해보거나 아니면 혼자 얘기를 해보는 식으로 회독을 하는데, 보통 이제 회독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시간을 재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의 타이머를 정해 놓고서 1시간에 보통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본다고 보시면은 되고요. 그 회독 그 수는 이 도판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내가 보통 회독하는 이 페이지 수가 얼마인지를 대충 계산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빨리 읽어야 될지, 거기에 맞춰야 될지, 요 정도면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렇게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9시간, 10시간, 뭐 11시간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시간 내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에 15페이지, 20페이지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10시간을 공부한다면 쉬는 시간 빼고 해가지고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할 분량이 하루에 이 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 그 계획을 잡는데 용이하겠죠. 우리가 남은 기간은 모든 사람이 같아요. 같은데 누가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한 번 보고 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안 돼가지고 2번, 3번, 4번 보고 외워지는 사람, 그것도 안 돼가지고 5, 6번까지 외워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자기의 그런 역량을 잘 파악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부분은 그걸 활용을 해서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남들이 한다고 따라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커리어에 맞게, 자기의 어떤 능력치에 맞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나를 모르고는 누구 합격생이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 했다, 같은 10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공부 방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 번 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그럼 한 번 봐서 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능력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서도 능률이 안 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지각색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스터디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터디 좋은데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 스터디를 했을 때 이제 주로 만나서 스터디를 했다면 스터디를 관둔다는가,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좀 줄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터디가 중요하다면 약간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전화 스터디로 수정해서 바꿔서 하는 경우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터디의 중요성은 각자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공부를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점검을 받고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은 이쯤 되면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기출 요약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어디 부분에서 어떤 게 나왔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때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쫙 보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육론이면은 이 창의성에서 뭐가 나왔고, 이해중시에서 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각물에서 뭐가 나왔는가,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딱 붙여놓고서 그 영역을 할 때마다 그 영역에 해당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공부의 능률이 오르고, 그 다음에 관점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바로 기출이다. 그래서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단원별로 공부하기. 이때는 아무래도 단원별이기 때문에 단원별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교육론을 하면 교육론을 끝까지 보는 거고요. 서양미술 보면 서양미술 끝까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걸로. 그래서 분량이 좀 많은 부분은 약간 더 할애를 하더라도 그 주에 그걸 끝내는 방식으로 꼼꼼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다. 그래서 단원별로 그 대신에 이제 표현은 매일 조금씩 하는 걸 얘기하는데, 보통 3, 4일 정도 잡아가지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맥락이 없어가지고 그냥 잊혀지거나 잘 이렇게 설단 현상으로 인해서 잘 모르면 못 쓰게 돼요. 단답형으로. 그래서 계속 봐야 됩니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과정이나 이런 것도 꾸준하게 봐야 돼요. 오히려 이게 좀 까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걸 이제 알면서도 잘 생각이 안 나서 못 쓰게 되면 여기에 또 박혀가지고 계속 시험 끝나고 계속 이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보는 게 오히려 표현이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1시간 단위로 끊어서 계속 체크한 거를 자기가 이제 그렇게 루즈하지 않게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단원별로 공부하기는 기출 요약본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보고서 시작을 해야 돼. 보고서 내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여나 이때 시기 전에도 그렇지만 이때 시기에 남들이 해놓은 요약본 같은 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 내용의 요소들이 많은 것을 자기가 정리해서 요약을 한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남들이 요약한 것은, 그러니까 스터디를 했을 때 서로 이제 분량을 나눠서 요약을 하자. 그러면 내가 요약한 건 내가 이해하지만 상대방이 요약한 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본인이 요약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요, 그것을 이해한다기보단 그냥 외우겠다는 내용인데, 외워가지고 이번 시험에 문제를 푸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짱소가 전하는 학습 방법, 요것만 잘 지키면은 꾸준하게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제 계획표를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계획표 뜰 때 맥시멈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게 언제 시간이냐면 보통 8시에서 9시. 그래서 9시 넘기면 안 돼요. 9시를 넘기게 되면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 가서 좀 뭐 이렇게 책 펴고 뭐쩌고 하면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 그런 오전 시간을 다 날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오전 시간은 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8시에서 9시 그 사이에 적어도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계획을 잘 짜가지고 잘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멘탈 관리가 있죠. 요즘에도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 멘탈 관리는 이때 되면은 더 흔들리게 마련이죠. 또 TO도 날 것이고요. 이제 TO도 나고 하면은 더 멘탈 관리가 안 돼요. 사람들 똑같긴 한데 누가 더 안정적으로 하던 패턴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건 한 6가지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유형의 문제가 해마다 다르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를 너무 못 풀어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떨어진 게 그 이후의 시험에서도 떨어지려는 법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 자체가 나한테 맞는 시험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최선을 다하시면 작년에 못 봤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시간에 딱 와닿다, 맞는 시험을 딱 맞춰서 시험을 볼 때는 그만큼 내가 실력도 쌓아야 되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한테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이전에 떨어진 습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합격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잘못된 형식을 갖게 되죠. 두 번째는 심적 여유가 없어도 하루에 30-40분씩 걷기를, 여기 공 하나 빠졌네. 그래서 3-40분, 3분이 아니고 3-40분입니다. 음악과 함께. 아까도 잠깐 수업 때 얘기했는데 이 멘탈이 흔들 때는 이 몸을 좀 혹사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걷다가 인터벌로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땀이 살짝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많이 날 거야.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그런 스트레스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막상 잠깐 나가서 좀 걷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잘 안 놓이죠.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걷기를 함으로써 체력도 좋아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의 한 일환으로 봐야 되지 단순히 그냥 여가의 운동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먹는 거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공부할 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부대끼죠. 그래서 정말 많이 추천을 합니다. 저도 역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좀 익숙해지면 당연히 시간대 되면 나가는 게 습관화되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건 있고 지금 시점에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방식이 약간 내가 봤을 때 불안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점은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보통 이제는 이때쯤 오면은 벌써 판가름 났다, 이게 내가 단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하는데, 우리 마음가짐은 요때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마음 먹고 뭔가 여기서 꾸준하게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또 시험 보기 전까지 그 시기를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기간제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공부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서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게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뭐 너무 누군가는 특출나게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이제 합격생과는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우리는 다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엄청나요. 근데 사실 점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 아침 기상과 취침 시간에 일정히 유지를 해야 돼. 멘탈 관리의 일환이에요. 이건 이 습관이기도 하지만 멘탈 관리의 일환으로 보이는 거, 볼 수가 있는 건데, 밥 시간 역시도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정신적인 멘탈도 흐트러져요. 그래서 아침 기상 똑같이 일어나고 잘 때도 똑같이 자고, 그래서 밤낮이 바뀌지 말아야 되고요. 이게 새벽에 공부를 하시는 분은 어쩔 수는 없긴 한데, 새벽에 사실을 공부하면 이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밝은 대낮에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고요. 시험도 이제는 오전에 보니까 겸사겸사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움직여야 몸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멘탈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고전적이지만 할 수 있다라는 다짐이 나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죠. 계속 말로 되뇌이면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나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예전에 뭐 그 어떤 책에 유명한 그 내용이 하나가 생각나는 게, 어떤 외모에 좀 자신이 없던 사람이 계속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이 멋있다, 이쁘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점점 그 미모가 자기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아졌는데, 사실은 얼굴이 그렇게 변한 거라기보다는 표정이 밝아졌겠죠. 뭐 그런 사람의 어떤 무의식적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되뇌이는 어떤 내용들이,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이때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든 아니든 그냥 본인이 일어나죠. 나는 할 수 있다, 또 즐겁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불행하다 하면 진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걸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좀 같이 얘기를 해야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최대한으로. 근데 전화 주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걸어라. 뛰어라, 걸어라. 이제 그 얘기를 주로 하긴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효과가 많이 와닿았고 좋았고요. 여러 가지 저도 오랫동안 여기서 수업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똑같이 뭐 공부하면서 하는데,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지만은 결국은 몸만 상하고, 결국은 제일 좋은 것이 걷기와 뛰기였다.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서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이 있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똑같아요. 초반에 전반기에서는 좀 다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으쌰으쌰 열심히 하자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제 후반기, 하반기로 가면은 뭐 다른 수업이랑 별 차이는 없지만, 물론 이제 문제 퀄리티에선 차이가 있겠죠. 이 동형 검사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실제 그 기출과 가장 흡사하면서도 그 내용을 쉽게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도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원별입니다. 7, 8월에는 단원별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해서 문항수 정해서 첨삭을 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쓰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쓴 것을 가지고 본인은 만족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점수화 시켰을 때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4점을 맞아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문장 키워드를 빼먹는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이때 확인합니다. 물론 모의고사 가서는 첨삭을 하지는 않고요, 채점을 하죠. 그래서 채점을 해서 몇 점 정도 나왔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단원별 때는 첨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장 쓰고 답을 쓴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고 키워드가 들어가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는 반드시 구주의 예습과 복습이라는 개념은 뭐 들어갈 수 있고,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내용 측면에서 내용적 측면에서 첨삭하고요. 동형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접근을 한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데가 없죠. 그래서 점수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점수화 시켜가지고 등수 매기고요. 거기서 이제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올랐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도 점수가 어느 순간 확 오르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확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좌절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현재 점수에는 조금 이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한두 번의 모의고사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로 인해서 실전 연습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꼭 풀어야 된다면 커피숍 같은 데 좀 시끄러운 데 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하셔야 돼. 대체적으로 실수 많이 하는 분들이 집에서 혼자 조용한 데서 공부하던 분이 학교 가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다가 거기에 분위기에 적응이 안 돼. 본인도 몰라요. 왜 집중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실전처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단원별도 그렇지만 반드시 나와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기는 전체 영역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회독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단원별은 그 주의 그 영역을
예습 복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는요, 전체 영역을 다 봐야 돼요. 우리가 단원별로 한번 봤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어떻게 또 볼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그걸 다 보냐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하지만은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 선별적으로 계속 찝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찝어서, 이것도 선택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육론에서 나 이번에 요거 봐야지,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서양미선 요거 우선 봐야지. 거기서 좀 벗어나면 어때요? 모의고사 보는데 뭐 그 관점이 조금씩 벗어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전체 영역을 절대 일주일 내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대 시간에 최대 많은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회독을 하는데, 내가 한 번 써보는 것보다 두세 번 읽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독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기에는 전체적,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0회 모의고사인데, 10회 모의고사면 회독을 하면 못해도 8, 9회는 회독을 하고 간다는 뜻이지. 예, 그래서 모의고사는 또 모의고사대로 암기할 건 또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와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응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막판에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하는 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문제와 답을 외워요. 이 문제와 답을 외우는 것은 일부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절대 합격 점수로는 가기 힘들어요. 이거는 시험 보나 마나입니다.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똑같이 내지 않는 한은 내 머릿속에 있는 문제 유형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실제 모의고사에서 실제 기출에서 나오는 문제를 조금 다르게 냈을 땐 절대 그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 방식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만, 3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이해 방식의 문제를 내고 있어요. 유형이 그게 이제 고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단순암기로서의 어느 정도 점수는 올라가지만 절대 합격 점수는 치고는 못 올라갑니다. 예, 고득점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아니면 뭐 그 근사치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내가 이 정도 실력으로 해서 더 좀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공부 방법의 문제. 요걸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하고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고, 문제는 문제를 위한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문제를 위한 문제가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것이 나왔다, 어떤 A 영역이 나왔다, A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중요한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우리 관성의 법칙이 있죠. 근데 그게 문제를 위한 문제였다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나올 만한 걸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수고 안 해야 되고, 또 이맘때 가면은 모든 게 중요해 보여요. 이게 관점이, 안 그래도 관점이 없는데 관점이 더 흐려져요. 그래서 완전 지엽적인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하니까 되게 과부하만 걸립니다. 많은 내용을 섭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걸 하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항상 얘기할 거지만, 그 관점, 중요한 거는 계속 꿰차고 가야 된다. 그래서 회독을 할 때도 회독하면서 그 관점이 계속 유지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 공부 남은 기간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멘탈 관리, 그 다음에 교사 학습에 있어서 방법적인 면도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누구랑 단순히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힘들면 누구를 친구 만나서 뭔가 그때뿐이거든요.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어떤 계기로 해서 확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야 됩니다. 뭔가 공부 시간도 조금씩 바꿔야 돼요. 밤낮이 바뀐 사람이 한 번에 밤낮이 바뀌지 않아요. 조금씩 처음에 1시에 잤다가 또 스마트폰하다 또 2시에 잡니다. 2시에 자다가 또 이제 2시 반 돼요. 3시. 자, 3시가 맥시멈. 3시 넘어가면 이제 날 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낮이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되돌리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습관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 형성이 좀 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걷기도 습관 형성이 돼야 되고요. 체력 관리,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체력이 안 되니까 링겔 맞으면서 하는데 링겔도 효과 있죠.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더 오래 하고 더 공부를 하는데 체력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무시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왜냐면 몸 아프면은 보통 2, 3일은 그냥 지나가요. 아픈데 무슨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체력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와 이 직강반의 과반수의 그 합격하는 그 인원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일로 오셔야죠. 일로 와서 과반수의 합격. 이번에는 80%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의 합격률을 꼭 달성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 뭐 이렇게 여기 학원 요 건물도 막 이사 가고 이래 가지고 또 일이 뭐가 끝나니까 또 뭐가 이게 겹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유튜브에서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